어떤 마음인지 알아요. 걱정이 되니까 이것저것 다 보잖아요. 뭐 영상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뭐 이런 거 보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쵸? 뭐 게시판 가가지고 뭐 이런 경험담 읽어보고 레딧 가가지고 막 쟤는 저랬다 막 그런 거 다 봐요. 그쵸? 보는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. 보세요. 근데 여러분 안녕하세요. 베테랑 데이빗입니다. 오늘 영상은요 평소랑 좀 다릅니다. 뭐 문제풀이 방법, 리딩 스킬 그런 거 아니고요. 좀 있으면 여러분 3월 시험이잖아요. 그럼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걱정도 많이 되고 뭐 그래요. 준비 열심히 했으면 기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. 기분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는 꼭 명심했으면 해요.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딱 보러 갔을 때 그리고 이제 시험 다 보고 나왔을 때 다른 건 몰라도 후회만큼은 없었으면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 시험 준비 마무리하면서 꼭 명심해야 되는 3가지 원칙 지금 알아볼게요. 자, 첫 번째, 여러분 너무 새로운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.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. 걱정이 되니까 이것저것 다 보잖아요. 뭐 영상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뭐 이런 거 보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쵸? 그래서 막 뭐 게시판 가가지고 막 이런 경험담 읽어보고 레딧 가가지고 막 쟤는 저랬다 막 그런 거 다 봐요. 그쵸? 여러분 보는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. 보세요. 근데 모든 걸 다 너무 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세요. 그렇게 하다가 지금 괜히 시험이 코앞인데 너무 새로운 걸 하다가 보면은요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.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거. 왜냐하면요 여러분 시험이 코앞이잖아요.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. 시험은 뭡니까? 시험은요 우리가 연습하고 그리고 준비한 거를 가서 잘하고 오는 게 시험이에요. 그쵸? 자 근데 내가 지금 막 새로운 걸 배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시험장 가서는요 내가 뭐 하는 거죠? 잘하는 거를 딱 퍼폼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방금 배운 거 practice 연습하고 오는 게 되는 거예요. 그렇게 되면은 하다가 뭐 익숙하지 않으니까 당황할 수도 있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험 전까지는요 새로운 거 하지 마시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내가 예전에 했던 거, 봤던 거, 알고 있는 거, 알긴 알지만 가물가물한 거 있죠.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 복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. 그렇다면은 여러분 복습을 어떻게 해야 되냐?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, 예전 모의고사 가지고 오세요. 그거 풀면서 예전에 틀렸던 문제들 풀면서 풀이 방법 다 싹 정리하세요. 2번째, 오답 노트 다 하시죠? 안 하시면은 하세요. 알겠죠? 필수입니다. 그리고 오답 노트를 보면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야 돼요. 중요한 내용이 뭐냐? 이런 거 있잖아요. 내가 이번에 이 문제를 풀 때는 어떤 방법을 몰라서 내가 이거 틀렸어. 이 문법을 몰라가지고 여기서 헤맸어. 이 단어, 하필 요 단어 몰라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망쳤어. 이런 것들 있죠. 싹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. 사실 우리한테 막 어려움을 주는 그런 문제들은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을 거예요. 그래서 예전에 내가 어려웠던 것들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. 2번째,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세요.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우리 점수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. 그러니까 뭐 100% 픽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범위는 정해져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620점이 나오는데 시험 당일날 가가지고 700점이 나와요? 나오겠냐고요? 안 나오죠. 그쵸?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. 자, 모의고사 점수를 보세요. 뭐 지난 한 5개, 10개? 거기에 낮게 나오는 게 있겠죠? 제일 높게 나오는 게 있겠죠? 내 점수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어요. 여러분 그건 인정해야 돼요. 인정하고 준비해야 됩니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점수를 못 올리는 거냐? 그건 또 아니죠. 근데 현실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현실적인 방법은 뭐냐면은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. 어떤 학생을 예를 들어 볼게요. 그 학생이 딱 문제를 5개 틀렸어요. 그럼 이 학생은 5개 틀렸으면 그 중에 2개나 3개는요 그냥 너무 어려워서 실력을 벗어난 문제라서 틀린 거예요. 지금은 그 나머지 2개, 3개 문제,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황당한 거 골라가지고 틀린 문제들 있죠. 걔네들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사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.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실수를 왜 하는 걸까? 오늘은 그래 좀 문제 좀 틀려보자, 좀 대충 읽고 그냥 이상한 거 골라보자, 이런 인간 없어요. 그쵸? 그러니까 실수는 뭐냐면 내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거, 황당할 정도로 내용을 까먹는 거, 그게 실수인 거예요. 그러면 실수하기 싫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선생님 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. 조심해야죠. 집중해야죠.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지금까지 막 대충 한 거예요? 막 집중 안 한 거예요? 그런 거 아니잖아요. 그쵸? 문제를 발로 푼 것도 아니고 열심히 했는데 실수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솔루션이 필요한 거죠. 아까 실수가 뭐라 그랬죠? 실수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발생하는 잘못된 틀린 행동인 거죠. 그러면 내가 실수하기 싫으면은요 그 조건을 비틀어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즉 내 실수에 대해서 인지하면 되는 거죠. 여러분 지금 문제를 계속 풀잖아요. 감을 유지하고 그리고 추가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럼 그때 이 리뷰를 할 때마다 틀린 걸 보면은 실수한 게 뭔지 그때는 알 수 있잖아요. 그럼 그때마다 적어 놓으세요. 그리고
여러분만의 실수 노트를, 실수 목록을 만들어 놓으세요. 예를 들어서 뭐 지문에서 빈칸 앞에 있는 단어 안 봐가지고 계속 틀린다. 이제 막 지문을 읽을 때 단어 계속 빼먹는다. 보기를 읽는데 맨날 앞에는 보고 뒤에는 안 읽어가지고 틀린다. 읽을 때 내가 pronoun reference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가지고 좀 엉뚱하게 이해를 한다. 이런 실수들을 적어 놓으라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적어 놓고, 그리고 여러분 다음 문제를 풀기 전에 한번 쭉 보세요. 이제 내가 어떤 실수를 하는지 알고 이제 문제풀이 들어갔으니까, 만약에 다음에 좀 비슷한 상황이 왔잖아요. 그러면은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잠깐만, 나 이런 상황에 실수 많이 하는데 한 번만 더 체크해 보자. 체크하길 잘했네. 실수 하나 막았어. 굿. 그런 경험이 많아지잖아요. 그러면은 내가 실수하는 횟수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거죠. 정리하자면 현실적인 목표가 필요하다. 그럼 현실적인 목표는 실수를 줄이는 거다. 실수를 줄이려면 실수 목록을 만들어라 가 되겠습니다. 세 번째, 시간 관리를 실천하자. 시험 당일에는요, 연락이 진짜 많이 와요. 막 잘 보는 친구들도 있고, 그리고 평범하게 보는 친구들이 있고, 진짜 완전히 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.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요. 이런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. 선생님은 저 왜 그래? 물어보니까 저 이번에 시험 완전히 망쳤어요. 왜 망쳤니? 어떻게 된 거니? 물어보면은 이번에 시간 관리 못 해가지고 선생님 제가 막 다 찍었어요. 마지막에 10개 다 날렸어요. 막 문제 다 밀렸었어요. 난리가 나는 거죠. 그러면 전 그때는 이제 막 그냥 위로를 해줘요. 근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. 그냥 바로 말하진 않죠. 상심이 크니까. 제가 막 그때 막 이렇게 막 뭐라 하면은 제가 좀 나쁜 사람이잖아요. 그쵸? 근데 어쨌든 지금은 시험 전이니까 말해줄게요.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시간 관리는 못하는 게 아니에요. 안 하는 거예요. 왜 안 하는 거지? 왜 안 하냐면요, 익숙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죠. 여러분,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요, 딱 원칙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. 그게 뭐냐면은 모든 문제를 시도하자. 요거 딱 하나입니다. 그럼 이거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꼭 내가 염두에 두고 실천해야 되는 철칙이 뭐냐?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손절하고 넘어가자. 근데 여러분,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? 모르는 인간은 없어요. 다 알고는 있어요.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, 막상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마음처럼 안 돼요.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거랑 하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거든요. 여러분, 이론적으로는요, 쌤도 축구의 신이에요. 막 축구 경기 보고 있으면은 그래 거기로 패스해야지. 그치 그쪽으로 찔러줘야지.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요, 축구 겁나 잘해요. 여러분, 저 축구 실제로 잘하냐고요? 저 축구 거의 해본 적도 없어요. 공부도 마찬가지인 거죠. 공부도 내가 이렇게 그냥 해야 되는지 아는 거랑 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. 그럼 봐요. 내가 문제가 어려우면 넘어가야 되는 거 알고 있어. 그런데 내가 그 비슷한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내가 전에 안 해봤어요.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이렇게 됩니다. 이제 문제를 푸는데 어려워. 근데 이거 좀 왠지 내가 좀만 투자하면 될 것 같아. 10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거를 막 한 10번 하면은 그럼 2분이 날아갔어요. 증발했죠? 그럼 거기에서, 근데 이제 2분이 너무 아까우니까 뭔가 이건 꼭 맞춰야 될 것 같아. 그래서 5분을 썼어요. 그럼 그렇게 2번 하잖아요. 여러분, 그 시험은 망한 거예요.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, 시간 관리를 실천하셔야 돼요. 뭘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. 그러면 이제 딱 기준을 정해놓고,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딱 1분 30초에 문제 답이 안 보여. 이건 노답이야. 그러면 나는 넘어갈 거야. 근데 만약에 당연히 그때 뭔가 이제 이렇게 하면 풀 수 있을 것 같아. 그런 희망이 보이면 조금 더 시도를 해봐야 되겠죠. 근데 너무 어려워서 노답이다? 그럼 바로 손절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그거를 내가 연습 상황에서 여러 번 반복을 해보면은요, 시험장에 가서도 할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여러분, 시험 당일날 뭐 진짜 무슨 인생 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어이없게 시간 관리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망치는 건 피해야죠. 너무 억울하잖아요. 지금까지 준비한 게 얼만데. 오늘 이렇게 3가지 알아봤습니다. 새로운 것보다는 복습을 하자,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 실수를 좀 줄이자, 그리고 시간 관리를 실천하자. 여러분, 이 3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. 그래서 이번에 시험 보러 가실 때 그래 뭐 잘 보고 오라고 말 안 할게요. 다들 잘 보고 싶어 하긴 하잖아요. 그쵸? 대신 여러분, 시험장 딱 들어가기 전에, 시험 보고 딱 나왔을 때, 그리고 그날 밤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자기 전에 다른 건 몰라도 아까 말했죠, 후회만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